안녕하세요. 위클리 비글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상승고도 요격 미사일 개발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UN 안보리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미 우주 미사일 방어 사령관은 북한에서 쏘는 모든 미사일을 최대 위협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모든 미사일의 탄두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데니엘 카블러 미 육군 우주 미사일 방어 사령관은 지난 8월 4일 북한에서 발사하는 모든 미사일을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블러 사령관은 이날 우주 미사일 방어 심포지움에서 최근 UN 안보리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가능성이 제기된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카블러 사령관은 북한이 보유한 모든 미사일에 어떤 종류의 탄두를 탑재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발사하는 모든 미사일을 최고 위협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이것이 군을 준비시키고 미사일 방어 역량을 최고로 끌어올려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위협은 비단 미국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에게 더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이 같은 위협에 대응하고자 우리 군 당국은 이지스 구축함 배치와 정찰 위성, 각종 유무인기 정찰기, 그리고 미사일 방어체계 등 새로운 방어체계들을 속속 도입시키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지만 전면전 능력을 상실한 북한은 핵탄두에서 이제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같이 요격이 매우 힘든 신형 미사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방패를 구축해 놓았더니 다시 다른 창을 들고 나온 셈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패트리어트 팩3 미사일과 천궁2 미사일 등으로 북한의 미사일이 우리 땅에 떨어지기 전 마지막 단계에서 요격하는 방식으로 요격에 성공해도 파편이 우리 땅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한 요격 시간이 매우 짧아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미사일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거론되어 왔지만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ICBM 등 탄도미사일은 일반적으로 발사 후 솟구쳐 올라가는 상승 단계, 추진제 연소를 끝내고 대기권 밖을 비행하는 중간 단계, 다시 대기권에 재진입해 목표물을 향해 떨어지는 종말 단계 등 3단계로 비행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중 상승 단계 요격이 북한의 ICBM이나 중거리 탄도미사일, 특히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 미사일 방어청은 탄도미사일 요격의 가장 이상적인 방책이 상승 단계라며 이 단계에서는 대응책이 동원되지 않는 데다 미사일 탄두가 지정 표적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속도를 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상승 단계는 탄도미사일의 가장 취약한 단계이며 이때 요격하면 높은 승산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 직후 상승 단계에서 KF-X 등에서 발사하는 요격용 미사일을 개발해 이를 요격하는 상승 단계 요격 체계를 개발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등 요격이 어려운 북의 신형 미사일이나 초대형 방사포도 요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동안 상승 단계 요격이 가장 이상적임에도 개발이 늦어진 것은 미사일의 상승 단계 비행 시간이 1분에서 5분에 불과해 탐지부터 요격까지 하기에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간 및 종말 단계 요격 무기들이 집중적으로 개발 및 배치된 것입니다. 탄도 미사일들은 아시다시피 궤도가 일정해 일단 빠르게 탐지가 완료되면 추적 및 요격이 가능했기 때문에 중간 및 종말 단계가 어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요격 방법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의 신형, 북한판 이스칸데르 및 에이테킴스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은 최대 비행고도가 30에서 50km에 불과해 중간 및 종말 단계 요격이 어렵습니다. 즉 주한미군 사드 체계로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고 기존 패트리어트 팩3나 천궁2 미사일로도 요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회피 기동이 매우 문제입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상승 후 중간 단계, 종말 단계에서 변칙적인 움직임으로 비행하여 요격 미사일이 이를 요격하기 어렵게 합니다. 가뜩이나 상승 고도도 낮아 기존 요격 체계로도 요격하기 어려운데 회피 기동까지 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현재 존재하는 요격 체계들로는 이를 요격하기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미사일 상등 단계 요격에 성공하면 이런 우려를 모두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단계의 요격에는 고성능 정찰 위성과
최신형 유무인 정찰기가 북한 지역을 샅샅이 감시해야 합니다. 상승 후 5분 내 요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반 발사 징후 포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형 조인트 스타즈 도입과 425 위성사업, 그리고 초소형 위성사업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정찰 자산과의 연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요격체계 개발에 우리 군 당국은 미국이 북한의 ICBM을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고 레이저 등 상승 단계 요격 무기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한미 공동 개발도 추진 중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측에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 공동 개발 의사를 타진했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도 서두에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이어 2000년대 후반 미국은 YAL-1이라는 항공기 탑재형 고에너지 레이저포의 시제품을 개발하여 한국의 기상을 체크하는 등 한반도에 실전 배치하는 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하지만 화학 방식의 위험성과 비용 그리고 실효성 문제로 사업은 철수하였지만 이에 멈추지 않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자 항공기 탑재형 고에너지 레이저포 개발에 매진하고 탄도미사일 요격에 힘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은 신냉전이라고 불리는 중국과의 군사 대결에서도 미사일 요격 기술이 핵심 기술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둥펑이라는 부스트 글라이더 방식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하였으며 이는 미국의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우리 당국이 개발하고 있는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 개발에 굉장히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KF-X용으로 개발 중인 이 미사일을 미국과 함께 개발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이 KF-X용으로 개발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미국제 전투기에 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통합이 필요한데 이를 미국이 웬만해서는 승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KF-X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 미국과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면 KF-X뿐만 아니라 F-15K와 KF-16에도 얼마든지 장착하여 활용이 가능하고 이러한 미국산 플랫폼기를 사용하는 동맹 및 우방국에도 판매할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상승단계 요격 미사일은 KF-X가 배치되는 2020년대 후반 개발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과 공동 개발을 진행한다면 더 빠른 시일 내 개발을 완료하여 우선 F-15K 등에서 운용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이 요격 미사일을 북한의 위험뿐 아니라 미 태평해 함대의 함재기인 FA-18에도 운용하여 일본의 오키나와 부근 및 대만 해역 부근에서 중국의 미사일을 견제하는 역할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 당국은 우선 미사일 형태의 요격 체계를 개발한 뒤 추후 중장기적으로는 전투기 또는 무인기 탑재형 고출력 레이저포를 개발해 이를 요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위클리 뷰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